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3월 14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아니나 다를까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밀려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여전히 관세겠죠.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철강 관세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오가는 말들이 있는데, 냉정하게는 관세 이슈는 4월 2일 아직도 좀 남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우 이 정도로, 그쵸? 이 정도로도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 과연 뒤쪽은 얼마나 더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까?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감추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런 것보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 자체에 대한 어떤 매수급이 굉장히 적지 않은가. 특히나 이 시장의 흐름이 재밌게도 변곡을 만들 때마다 비트코인하고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 먼저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둘이 거의 동기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인데 나스닥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지지난주인가에는 뜬금없이 뭐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나스닥 선물이 월요일 날 갭상승해서 출발을 하는 걸 보고서 딱 혹시나 하고 봤더니 비트코인이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좀 배타적인 관점들이 시장의 하락을 계속 불러오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보게 되면 퀀트 펀드, 즉 이제 어떤 금융공학적, 수학적, 통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펀드들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구간과 조건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만기가 있는데 그 흐름으로 가면서 좀 멈춰질지, 그 부분들 살펴봐야 되겠고, 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종목들은 지금 내가 노린 종목이 원하는 자리 왔다라 그러면, 최근에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이제 자리 이야기 드렸죠. 그런 종목들은 그냥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도 상승을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상승할 때도 그런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랑 종목을 너무 그렇게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동시만기 음봉이었지만 나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땐 좀 잘 견디는 모습이었다. 하나 재밌는 거는 미국 시장이 저렇게 내려가는데도 약간 우리도 야간 선물이 있죠. 야간 선물이 계속 플러스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큰 틀에서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120평 혹은 2495에서 2510 이런 마디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홀딩자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하면 되겠지만, 신규를 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단가, 즉 내가 혹여나 시장 흔들렸을 때 좀 안심하고 버틸 수 있는 좋은 단가를 찾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시장이 이제 월요일날 급락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좀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저점은 지켜지긴 했지만 패턴 자체가 나름대로 이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는 그런 추세 전환의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데, 얘가 다시 깨졌다라는 건 좋지 않고, 더욱이 이제 장 초반부터 30분에 120평 이런 자리들을 깨는 흐름들은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마감 후에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것 없이 다시 30분에 120평을 올라타게 되면 나름 쌍바닥, 쓰리바닥의 패턴으로 올라서 타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더욱이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음봉에 반복한 상태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탈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다만 오늘도 장 마감 후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 선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방으로 계속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계속 단타로만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이제 아까 퀀트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이
지금 요런 매물 공백들 있잖아요. 요런 것만 올라타면 이슈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리바운드가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과연 어떤 타이밍에서 나오는지, 혹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4월 2일과 이제 지금의 어떤 3월 중순이죠. 중순 이 사이에서 어느 순간에 리바운드가 나와서 다시 단기 고점,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죠. 하락하다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줄지가 전반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확인하러 와야 될 리바운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시가나 아니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언제 다시 올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왔을 때 단기로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들어가신 분들이 나올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지 뭐 보도록 하겠고, 한국 시장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20평 저항받긴 했지만 글쎄요, 120평이 지금 꼬리를 들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구간, 여기서 급락보다는 딛고 계속 움직이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지수의 흐름의 어떤 예측에 비해서 진입할 종목들이 생각보다 마땅치 않다라는 거. 최근에 쇼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망이나 비중 조절, 대기,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수나 대응 매수보다는 그런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종목 컨택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2차전지가 저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반등폭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쪽에 순환매가 도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더 가느냐 마느냐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